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요, 이재명의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입니다. 자, 아까 어떤 사람이 이 제목을 가지고 참 시비를 걸었어요. 정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진짜 불쾌해. 계속 지금 제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검찰과 전면전 선포, 왜 이 제목이 엉터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절반이 안 따라올 거라고요?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검찰과 전면전을 벌이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 절반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절반은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맞아 죽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라요. 아시죠? 이미 당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지자들이 그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지자와 당원들을 배신했을 때는 그 후폭풍이 어떤 것이 될 거라는 거 똑똑히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는 놈이 있다. 각오해야겠죠. 김진표 마지막까지 꼬장을 부리고 가는데 꼬장 김진표 두고 보자고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서 김진표를 괴롭혀줘야 되겠다. 응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놈이 만약에 검찰과 전면전을 펴는데 뒤로 빠지고 반대하는 새끼가 있다. 그 새끼부터 우리가 족쳐야 되겠죠? 이미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해보지도 않고서는 뭐 안 따라올 거다, 민주당은 안 된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네가 나한테 죽는 줄 알아라. 이씨.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주가 조작 얘기, 쌍방울의 주가 조작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명백하게 이게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하게 주가 조작 그래프인 거 분명합니다. 뭐 설명을 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주가 조작의 금액 차이는요, 최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점이 2,000원이니까 이게 12,000원이잖아요. 6배예요. 대략 평균치로 하자면 이게 4,000원대인데 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1.5배, 2.2배, 2.5배, 여기는 3배.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게 되면은요, 글쎄, 대주주들은 앉은 자리에서 몇백억의 이득을 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꽤 여러 차례 나와요. 3차례 정도 나오더라고.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제가 볼 때, 대주주면은 보통 주식의 20-30%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랬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최고선까지 무려 6배, 적게는 2배, 이렇게 정도 뛰었다 내려왔으면 그 사이에 글쎄 몇천억 벌었겠다. 참. 확실히 올랐죠. 자, 액수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나노스가 원래 그 전에 상폐가 돼 있다가 2008년 초반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 직후 평균 주가는 1,800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 4월, 그러니까 첫 번째 돈이 오고 가던 바로 그 시점이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그 사이에 첫 번째 돈이 오가잖아요. 그때 평균 주가는 4,400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최고가는 11,180원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최고가 기록을 내는데 그때 최고가 기록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자, 이 숫자를 보십시오. 이거 누가 주가 조작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검찰은 돈이 오갈 쯤에는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말로 희한하게 장난질을 치는데 진짜 느그클하다가 죽어서 저승 가면은 공업용 미싱으로 오바로크 친다. 주디 조심하라고. 검사 새끼들이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새끼들아. 아이고 참.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지. 응?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의 소재가 북한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이른바 대북 사업을 핑계 삼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죠? 돈 가는 시점은 어떻게 보자면 주가 조작의 실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점에가 선금을 줄 때도 선금으로 줬다면 주가 조작에 들어가기 전에 선금을 준 거고, 후불제였다면 주가 조작의 대가로 돈이 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점에 돈이 오갈 때는 주가 조작 행위는 안 일어날 때야.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지.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뻔한 얘기를 하면서 주가 조작하고 상관없어 이런 개소리를 한다면 이거는 검사 새끼들 뺨을 후려 갈겼어야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기자들도 검사 보고 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따졌어야 돼. 근데 기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 못 따진다면 두 가지예요. 졸라 겁쟁이거나 졸라 바보천치거나. 그런 것들이 기자한다고, 그런 것들이 검사한다고.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이 상황 그대로 보고 둘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특검이 동원돼야겠죠. 특검을 해야 됩니다. 기자고 검사고, 나 기자도 좀 검사해봐야,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이상한 기사를 쓰는 건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상한 기사를 쓴다는 거는 뭐 얻어 처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단 한 명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저로서는 상상 자체가 안 돼요. 미친 것 같아. 이거 진짜 특검해야 돼요. 기자가 검사한테 받아먹은 거 없는지. 자, 그런데 그 특검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법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할 거랍니다. 그러니 검찰하고 전면전 아닌가?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미 검찰하고 전면전 상태 이미 들어온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검찰의 공세에 밀렸는데 이제는 반격에 나설 때죠. 총반격 시점인 거지. 전면전이자 총반격인 겁니다. 그건 뭐 잘못됐나요? 예. 검찰의 각종 조작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발동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그 같은 입장을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박찬대 의원이 먼저 운을 띄웠고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호응했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장면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부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를 두고 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아직 기소는 안 됐습니까?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박했듯 물증도 없이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터무니없는 수사입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는 현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고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첩보가 등장합니다.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고 검찰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나노스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8일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인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비롯해 온갖 곳을 탈탈 털었습니다. 일례로 작년 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만 3주간 무려 6만 4천여 개의 문서를 가져갔고 공무원들도 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압수수색의 내용만 376건이었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이 더 있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성태 등 관련자들의 석연치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진술을 해준 관련자들은 봐주기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피의자 진술 조작을 위한 회유 협박 의혹까지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사들의 범죄 행위도 예외 없이 따박따박 엄단하겠습니다. 최근 뉴스타파의 국정원 비밀보고서 보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경기도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뒤집힐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뉴스타파 기사를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대북송금 관련 기사들과 함께 살펴본다면 검찰의 진술 조작, 거짓말, 회유 등 이 사건이 제거 대상에 대한 기소 테러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국정원 비밀문건 45건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이 국정원을 3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합니다. 수원지검은 증거는 무시한 채 거짓 진술로 조작한 것 아닙니까? 일주일 전 검찰은 김성태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며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해 이런 설명을 붙인 바 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이 대납된 후 북한 김영철이 친서를 보냈고 국정원 문건에도 부합하다. 이 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이 국정원 문건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한 문건들이 공개됐는데 언급한 국정원 문건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문건인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한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낸 이유를 지하 자원 개발 사업, 관광지 개발 사업 등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도 부인해 오다가 갑자기 진술이 뒤바뀐 것입니다. 공개된 국정원 문건 내용은 김성태 전 회장의 초기 진술과 부합합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법 등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특검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재판에서의 위증, 국감에서의 위증 하면 처벌됩니다. 검사의 위증과 조작은 처벌되지 않았던 부끄러운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박찬대 최고위원장한테 뭘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겼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지금 검찰이 온갖 보복을 위한 사건 조작, 진술 조작, 증거 조작, 심지어 녹취록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검찰을 믿고 특검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 깡패를 믿고 경찰 신고하지 마라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이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조작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작 수사 전반에 대해서 검찰 특검, 검찰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수박들이 찬성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수박 누구요? 찬성 안 할 수박 누가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수박들 꽤 많아요. 그 수박들이 수박짓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자, 그 결과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자, 이번엔 누가 또 수박질을 할까요? 우원식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우원식이 글쎄 추미애보다는 못하지만 기대에 좀 못 미치지만 그래서 우원식이 수박질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우원식을 김진표나 박병석과 동급으로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모르면은 함부로 손가락 놀리지 마세요. 불나쁘기잖아요, 진짜. 진짜. 자, 그리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대표를 뽑아놨다고 해서 그 대표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우리가 감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아무리 대표가 훌륭한 사람을 뽑아놨더라도요, 시민들은 감시,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표가 대표답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를 견제, 감시, 비판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판, 견제,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수박질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요? 예, 그렇게 강 큰 수박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죠? 자, 오롱산 정기님께서는 고민정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또 그렇게, 미워하지는 마세요, 또.
너무 미워하면은요, 쟤 못 나간다. 예, 그렇잖아. 애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야단치면 못 나가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이 특검에는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각종 위협, 이른바 술파티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검찰의 조작 수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함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미 민주당에서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누가요? 예, 이성윤 검사 출신이죠. 이성윤 당선자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발표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 당선인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있지도 않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해온,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당사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왔고, 또 피의자 중에 한 분이 사실은 그게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야, 허위 진술이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조작해 갔는데,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수원지검 수사팀의 그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저희 특별대책단의 입장을 밝히고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특검법을 준비했는데 그 개요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 빙자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5월에서 6월경 국정원을 3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 문서 45건 140여 쪽이 증거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면서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년간 수사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문건에서 방북 대납 비용은 거짓이고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수원지검이 김성태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음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2023년 1월 17일 체포되어 입국할 때 언론에 대고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나?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김성태의 진술의 변화는 주가 조작 수사를 봐주기로 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불법적인 회유와 압박이 의심되는 기간을 거치며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으로 확인한 주가 조작 범죄로 김성태를 회유, 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이재명 지사에 보고했다고 말한 것이 검찰의 회유와 주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며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 사냥 수사, 진실 은폐 조작 수사입니다.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놓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건 조작 수사 사기극을 펼친 수원지검에 경고합니다.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문건을 국회에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명백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불법을 일삼은 책임자들을 당장 처벌하십시오. 대책단은 쌍방울 김성태 주가 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사건 조작 행태를 끝장내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이어서 이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성윤 당선자께서 간단한 내용과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지난 대책단에서 단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수사 관련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수원구치소도 협조하지 않고 또 법무부조차 일체 방문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못한 상황이면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단에서는 수차례 특검 추진 방안을 논의했고요. 지금 거의 성안 중에 있습니다. 다만 더 다듬고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그 김성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송금 사건과 그리고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그 모해 이중 교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추진하고 수사 대상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어느 특검법과 다르지 않지만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개원 즉시 발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대책단에 소속된 의원님들 전원이 발의자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이게 클릭이 잘 안 먹혀가지고 마우스가 안 먹혀가지고요. 방송이 잠시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인업 죽이죠. 예, 조작 검찰 대책단 라인업,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들 라인업이고요. 특히 이성윤 검사장이 여기 모습을 드러냈다는 데서 상당히 큰 든든함을 느낍니다. 양부남과 이성윤, 저는 이 두 사람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봐요. 특히 양부남 검사장을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두 분의 활약이 좀 크리라고 여겨지는데
이 조작된 이 정치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이 검사들의 행태를 바로 잡는데, 그래서 검사 출신의 이성윤 검사 그리고 양분남 검사 이 두 분이 좀 큰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고, 근데 참 힘들다, 그죠? 제가 참 요즘 검찰 하는 행태를 보면서 역사상 이렇게 검찰이 깡패 같을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검사라는 자존심이나 그런 체면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것 같아서 참 통탄스럽습니다. 검사가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수호해주기, 지켜주기 위해서 권력을 저렇게 함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 역사상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를 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찰권을 제약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함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